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실 SQ 들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실 것 같은데 당연히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 SQ, 퀀텀 컴퓨팅, 아이온 Q, 그리고 리게팅 컴퓨팅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었다.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양자 컴퓨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조만간 뭐 출시가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잘 가고 있었어. 그런데 뭐예요? 젠슨 황 그리고 이제 아니죠. 이제 페이스북 창업자 얘네가 이제 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우리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컴퓨터 양자 컴퓨터 상용화 3에서 5년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빌 게이츠만 그런 게 아니라 구글도 같이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5년 내에 양자 컴퓨터 앱을 출시하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이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일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 여러분들을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겠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딱 봐도 매물대가 있고요. 딱 봐도 얘네가 이전과는 굉장히 차이가 심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요런 구간들이 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상승을 해 당연하게도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거란 말이죠. 지금도 뭐 이제 약간은 눌려고 있지만 그러면 내가 지금 물타기를 해서 탈출을 목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냐? 자, 이런 게 좀 많이 갈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일정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재료와 그리고 수급, 차트 분석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죠.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얘네가 비트코인까지도 뭐 이제 해킹할 수 있다. 진짜 어마무시한 기술력이다.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순간 그거를 이제 그 패권을 쥐고 있는 그 나라는 전 세계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근데 뭐 하지만 이게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이니까 하여튼 더욱더 강한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다.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인데 이제 이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 지금 이제 원래는 당연히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입니다. 여기에다가 들어간다. 뭐 이제 이 얘기는 당연한 거고 그뿐만 아니라 적용 분야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금융이 있고요. 그리고 보안이 있고요. 의류, 의료 등등등 이제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되는 게 위성이 있습니다. 인공위성, 우주에다가 발사하는 거 이게 있어요 또.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주가 상승에 주가 반영에 가장 큰 일정에 따른 것이 어떤 것이 있냐를 먼저 오늘 좀 찝어 보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까지 전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실 SQ 최근에 이제 일정이 좀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도 있지만 자,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GTC 2025 퀀텀 데이를 개최한다. 양자 컴퓨터죠. 양자 컴퓨터 관련 데이를 주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있어요.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 컨퍼런스는 진행이 됩니다. 그때 양자의 날이 포함이 돼 가지고 주가에 반영될 이 재료가 꽤 많아요. 충분히 많고 그러면은 이 3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때까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기대감이 이어진다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인공위성 이런 걸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퀀텀 컴퓨팅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나사죠. 나사와 계약 체결을 하고 얘네가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요 내용을 잠깐 알고 퀀텀 컴퓨팅 보시게 되면은 12월 달에 얘네가 엄청 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실 SQ,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실 SQ도 인공위성 추가적으로 양자 저항이 탈재된 인공위성 발표를 얘네가 이미 했습니다. 8월 달에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공위성 관련 양자 저항입니다. 양자 저항이 이 기술이 탑재된 인공위술 기술을 얘네가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 나사와 추가적인 수주가 얘네도 이제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고점을 뚫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네도 저항을 받은 구간이 딱 여기기 때문에 그죠? 여기기 때문에 현재 기대감이 더 큰 거고 그 기대감이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까지 들어오지 않은 미친 듯한 거래량이 들어와서예요. 미친 듯한. 그쵸? 이 미친 듯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단숨에 얘네가 사실은 이 상장 폐지 요건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다 충분히 충족을 시킨 거예요. 원래 이 나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0일 동안에 1달러 아래 구간에서 하단에서 가격에서 놀아주게 되면은 상장 폐지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충족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10월 달입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ARS에 자금 조달을 받았어요. 얘네가 2,500만 달러 이 규모의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그걸 성공하면서 상승을 했죠. 이제는 그 불안 요소까지 해소가 된 거고 이 엄청난 미친 듯한 거래량으로 여기를 한번 찔렀다가 떨어졌다. 그쵸? 그러면은 이 구간을 현재 매물대를 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락을 합니다. 하락은 하는데 하락은 하는 과정에서 거래량도 같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럼 젠슨 황의 뭐 그런 발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도 기대감은 살아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들어온 돈들도 완벽한 이탈의 흔적은 전혀 없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역시나 수급이 제일 중요한데 얘네가 이제 여기가 시작이었죠. 이 시작된 구간 여기서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터진 거래량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4,400만 주, 2,200만 주, 2억이네요. 2억 5천만 주. 그죠? 말도 안 되는 거래량들이 2억 2천만 주. 그죠? 들어오면서 여기 구간에서 강한 매집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가 본격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한 구간에 오니까 받아주고 다시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구간을 또 보시게 되면은 7천만 주, 1억 4,900만 주, 1억 6천만 주. 그죠? 그러고 나서 매물대 소화를 시켜주는 1억 3,500만 주입니다. 눌렸다가 다시 가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제 이 하락 추세에서의 거래량을 좀 볼 건데 미친 듯이 거래량 들어왔다. 올라갈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떨어질 때 볼게요. 6천만 주. 여기도 사실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니까 모두 매도라고 좀 보기는 힘들지만 6천만 주, 3,400만 주, 이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1억 1천만이죠. 그러면은 이날이 이제 급락을 한 날이에요. 젠슨왕.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아요. 1억 1,300만 주. 그러면은 어마무시한 매도세가 있었지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봉 마감을 하고 다음 날까지 올려줬다라는 뜻은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죠. 최근에입니다. 8,900만 주, 8천 여기는 8천도 아니네요. 820만 주 이렇게 그죠? 그럼 최근에는 몇 백만 주 정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어요. 200만 주, 뭐 이제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왔던 이 엄청난 거래량들 얘네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물량을 모아가면서 매집을 강하게 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어.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주식 수가 많지가 않죠. 그렇죠? 3,490만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이미 물량은 잠겼어요. 이미 물량은 잠기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물대 소화,
저악성 매물대, 그죠? 매물대에 있었던 매도 물량들이 나온 거니까 이제 하락이 나온 거고 차익 실현도 당연히 있었겠죠. 두 번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매집을 했던 이 엄청난 거래량들에 대한 매도 흔적이 있느냐?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전혀. 그쵸? 여기서 제일 고점도 1억 3천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기를 다 합치면 더 말도 안 되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억 2,500만 주, 2억 5,600만 주, 6,300만 주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7천, 여기 1억 4,900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아직 좀 모자라. 그리고 여기 6천만 주, 여기 6천만 주 모자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얘네가 매도를 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여기서 들어왔던 이 돈들이 현재 이탈한 흔적은 안 보이고 현재 얘네가 본격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한 구간에서는 또 절묘하게 잘 받아줘.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력들도 돈을 엄청나게 썼던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조만간 얘네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지들이 돈을 쓰기 시작한 구간 오니까 이렇게나 받아먹어주고 다시 받아먹어주고 그죠? 그러면은 요 구간 비교적 낮은 구간에서 현재 천천히죠. 천천히 티 안 나게 조금씩 비교적 낮은 구간에서 재매집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재매집. 그렇다는 말은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가 있겠지만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재매집을 충분히 하고 기간이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평단가를 현재 낮추는 흐름을 가져가는 거죠. 낮추고 나서 준비가 끝났어. 얘네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줘야지만 또 지들도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볼게요. 물량을 재매집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정고점에 대한 이 매도세, 매물대 소화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들은 역대급으로 강하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리는 거는 돈이 안 들어요. 맞죠? 여기까지는 더 이상 나올 만한 매도세가 이 과정에서 나올 만한 매도 물량들이 이미 소화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만 지금 이제 이런 충격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노리는 그런 물량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조금 소화해 주면은 얘네들은 올려야 되니까 올리는 게 굉장히 수월하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은 또 이제 그때 가서 대응을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엔 어디예요? 눌려봤자 또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이런 구간. 강해집니다. 그때부터는. 그럼 받고 다시 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3월 달에 3월 17일까지 있는 그 기대감에 대한 흐름 그리고 위성에 대해서 얘네 추가적으로 재료가 나오는 호재가 나오는 이런 흐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앞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빌 게이츠와 그리고 이제 구글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재들은 추가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상장 폐지 해제 요건도 다 끝났고 이제 이 자금 조달도 다 받았고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태니까 현재 대응을 한다라고 치면은 요런 구간이 핵심 구간이겠죠. 요런 구간이. 이 구간이 핵심 구간이고 지금은 오히려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 만들어주고 있고 21 이평선. 하지만 21 이평선을 지지받아 준다라는 흐름이긴 하지만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구간 3달러죠. 3달러 정도 구간을 얘네가 지속적으로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그 흐름을 확인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탈출 매도를 하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아,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아. 이거는 우리가 빌 게이츠, 뭐 이제 뭐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이 주식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응은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요런 6달러, 7달러 구간에서 내가 매도가 다 가능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차례 매도를 일단은 하시는 게 맞고요. 평단가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는 순간은 과감하게 한 번 더 불타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건 이런 구간이겠죠. $10, $11. 그러고 나서 눌림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요런 게 이제 그다음에는 여기 6, $7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대응 가능하니까 충분히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리겟 이 CLSQ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제가 뭐 대응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소식들 나오면은 통방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링크가 필요한데 제가 그런 거는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오고 제가 승인을 눌러드리고 있는데 저는 지나가다가 링크 있으니까 들어와야지 이러신 분들보다는 구독자, 영상을 실제로 보신 시청자분들만 이 방에 입장하시는 걸 전 원해요. 그래서 영상 안 보시면은 모르시는 방법을 제가 좀 받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제 개인 번호를 전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010-3414-7739번 여기로 문자로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그 이름이나 닉네임을 저한테 남겨주시면은 제가 승인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 방법을 모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 번호를 또 모를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